안녕하세요. 오토헤럴드 김은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한국서 월드 프리미어로 최초 공개된 바 있는 미니의 2세대 부분 변경 컨트리맨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지난 6월 국내에서 글로벌 최초로 공개된 2세대 부분 변경 컨트리맨이고요. 국내 시장의 출시는 지난달 8월, 10월 8일 날 출시가 되었습니다. 해당 모델의 특징은 2017년 2세대 완전 변경 컨트리맨이 선보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첫 번째 부분 변경 모델로 출시된 모델답게 다양한 옵션이 새롭게 추가되고 액세서리도 또 선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신 디지털 장비로 새롭게 거듭난 부분, 그리고 아무래도 부분 변경 모델이다 보니까 차체 크기 변화는 거의 없고요. 차체 크기나 파워트레인 변화는 거의 찾을 수 없고, 내외관 디자인의 소폭 변경, 그런 부분이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 모델로는 아무래도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내에서 이제 엔트리급 모델에 속하는 소형 SUV 모델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지프의 레닌게이드나 볼보의 XC40, 그리고 최근 출시된 벤츠의 GLB 정도를 경쟁 모델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외관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앞서 2017년 2세대 완전 변경을 통해서 기존 컨트리맨의 둥글둥글한 디자인이 조금 각진 모습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번 부분 변경을 통해서는 그 각진 모습에서 좀 더 각을 살리고 디테일을 강조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전면부 보시면 기존의 육각형 형태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여전히 적용되어 있고요. 이런 엠블럼 디자인 같은 것들이 좀 소소하게 바뀌었어요. 이런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2세대 완전 변경에서 이제 램프 주위로 둥그렇게 주간주행 등이 들어가는 약간 팬더와 같은 느낌의 디자인을 선보였죠. 그 이후에 이제 부분 변경 모델에서도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부분 변경에서 많이 바뀐 부분이 이 하단부 범퍼 디자인입니다. 굉장히 좀 깔끔한 디자인으로 바뀐 느낌입니다. 이런 전면부 범퍼 디자인이 공기 흡입구 이런 쪽도 좀 세로 형태로 바뀌었고요. 하단부 안개등 디자인도 새롭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릴 밑에 쪽 부분도 디자인이 기존에 비해서 조금 깔끔한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이런 램프 안쪽으로 미니 로고도 넣은 부분이 눈에 띄네요.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4기통 2.0L 가솔린 모델인데요. 타이어는 굿이어의 225 40R 19인치 타이어가 탑재되었습니다. 이번 부분 변경을 통해서 이 휠 디자인도 기존에 비해서 좀 더 역동적인 모습으로 바뀐 게 눈에 띄죠. 또 이런 측면부에 각자 트림을 상징하는 것들 찾을 수 있고요. 앞서 이제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될 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JCW 모델이 함께 공개된 바 있는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충전 포트가 들어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차체 사이즈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측면 디자인 같은 경우도 거의 기존 2세대 완전 변경 모습 그대로를 찾을 수 있고요. 약간 좀 더 1세대 모델에 비해서 2세대 모델로 가면서 조금 약간 오프로드 성향이 짙어졌다고 할까요?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면 디자인을 이어서 보시면 후면 디자인도 램프류 디자인 변화가 가장 큽니다. 새롭게 유니온 잭을 상징하는 테일 램프 디자인이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기존의 약간 크롬 느낌의
그 차명이 들어갔던 게 이 검정색으로 악센트를 준 새로운 느낌으로 굉장히 좀 깔끔한 모습의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단부 범퍼 디자인도 기존에 약간 좀 심심했던 디자인에서 좀 더 이런 울럭 튀어나오는 디테일이 좀 추가되면서 새롭게 바뀐 부분이 눈에 띄고요. 이어서 실내 디자인을 살펴보실 텐데요. 가장 먼저 띄는 부분이 이 앞쪽에 디지털 계기판이 새롭게 탑재된 부분이죠. 5.0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탑재되었습니다. 좌측으로는 엔진 RPM을 표시해주는 게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연료 게이지, 그리고 가운데는 속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인성이 우수하고 기존에 이제 미니 라인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이번 부분 변경 컨트리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실내 디자인 변화고요. 컨트리맨에 적용되기 전에 이제 미니 순수 전기차 미니 SE의 요 디지털 계기판과 동일한 것이 탑재되었죠. 그거에 이어서 이제 미니 라인업에서는 두 번째로 이런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요 디지털 계기판인데 뭐 주행 모드에 따라 제가 주행 모드를 변경해 볼게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도 그렇고 지금 계기판 디자인이 색상만 살짝 바뀌고 거의 변화가 없어요. 디지털 계기판이지만 뭔가 다채로운 그래픽 같은 게 좀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따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주행 모드 버튼은 요 앞쪽에 토글 스위치 비슷하게 요 앞쪽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스타트 버튼 뭐 이런 것들이 다 앞쪽으로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 위쪽으로는 이제 공조 장치 버튼이 있고, 그리고 요 앞쪽에 대시보드 위쪽으로는 터치도 되고, 밑에 컨트롤 패널을 여기를 이용해 가지고 수동으로 조작도 되고요. 이 터치가 되는 게 굉장히 좀 만족스럽습니다. 기존에는 터치 같은 것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이런 게 된다는 게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새롭게 좀 지금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 짙은 갈색 톤의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쪽 도어 패널 쪽이랑 시트 쪽으로 이런 가죽 패널이 적용되었는데, 이게 새롭게 적용된 패널인 것 같아요. 이런 스티치도 들어가고 착자감이 매우 우수합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가솔린 S 모델인데, 재밌는 부분은 이 앞쪽에 보시면 운전대에 존 쿠퍼 웍스라고 로고가 들어갔어요. 이게 좀 희한합니다. 운전대에는 이렇게 좀 빨간색 스티치를 집어넣어서 약간 스포티한 느낌도 나고요. 앞서 1열을 살펴봤고요. 지금은 2열에 앉았는데요. 미니 라인업에서는 지금 가장 큰 덩치를 자랑하고 있죠. 컨트리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뒷자리 공간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무릎이 한 2개 반 정도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바깥의 외부에 이제 깍진 디자인을 통해서 실내도 머리 위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고요. 그리고 이런 측면도 보시면 창문도 각지고 네모나고, 이제 이 쿼터 글라스 쪽으로도 큰 쪽 창문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개방감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2열 좌석 같은 경우는 1열에 비해서 조금 좀 엉덩이 부분이 높게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올포가 적용되었어요. 4륜구동이 적용되었음에도 이 센터 터널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C타입 충전 포트가 있고, 지금 4대 2대 4로 시트를 분할해서 접었다 펼다 할 수 있고요. 폴딩 시 이제 1390리터의 적재 공간도 확보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뒷좌석이 접히죠. 이렇게 접혀서 이제 폴딩 시 최대 1390리터의 여유로운 적재 공간이 제공되고 있다. 뭐 그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요. 뒤에 이 가죽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가운데 좌석은 이렇게 앞쪽으로 하나만 이렇게 4대 2대 4로 접혔다 폈다 하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뒷자리에는 열선이나
예, 열선이나 통풍 시트를 제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 뭐 수납 공간은 굉장히 여유로운데 그런 편의 기능이 좀 빠진 부분이 살짝 아쉽네요. 예, 2세대 부분 변경 컨트리맨의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3기통 1.5L 가솔린 136마력을 발휘하는 3기통 1.5L 가솔린 모델이 있고요. 여기에는 7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 있고, 그 밖의 모델에는 이제 4기통 2.0L 가솔린과 디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 있고요. 디젤 같은 경우는 모든 라인업이 올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4륜구동이 적용되어 있고, 이제 150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하는 모델이 있고, 그리고 이제 S가 적용되는 모델은 190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합니다. 190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하는 쿠퍼 SD 같은 경우는 이제 40.8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고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4기통 2.0L 가솔린 모델은 올포가 역시 적용이 되어 있고 192마력의 최고 출력과 28.5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 최대 토크 같은 경우는 1350rpm, 비교적 낮은 rpm대 영역에서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부분이 눈여겨볼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차체가 좀 작고 이제 차체 중량이 약 1600kg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의 순간 가속력이 7.3초, 그리고 최고 속도는 223km/h입니다. 지금 올포가 적용되어 있고 2.0L 가솔린이 탑재된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연비가 이제 국내 공인 연비가 10.7km/L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실내의 정차 상태에서 엔진에 시동이 안 걸렸을 때 잠깐만요. 창문을 내리면 지금 밖에서 공사가 좀 하고 있어서 56 정도의 데시벨을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요. 창문을 닫으면 이중 접합 유리는 아니에요. 창문을 닫으면 실내가 정차 상태에서 이 정도 소음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시동을 걸면 아무래도 S 모델이다 보니까 시동을 걸면 한 요 정도 66 한 50대 초반에 소음 지수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그린 모드로 변경을 하면 지금 밖에 외부 소음이 너무 심해서 이게 영향이 좀 있네요. 한 50대 초반, 그리고 미드 모드 살짝 좀 올라가죠. 60대 초반, 그리고 스포츠 모드 조금 좀 더 많이 올라가죠. 이렇게 실내에서도 엔진 소리가 좀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미니 라인업에 있는 모델들의 특징이 뭐 3기통 모델이든 4기통 모델이든 디젤이든 상관없이 이 주행 모드에 따라서 굉장히 좀 변별력이 차이가 많이 나요. 주행 성능도 그렇고 실내에서 느껴지는 이런 소음이나 소음까지는 아니죠. 엔진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변별력이 강합니다. 여느 브랜드에 비해서. 미니는 이제 운전 특성이, 물론 지금 해당 모델은 S 약간 고성능 모델이기 때문에 물론 JCW 모델보다는 덜 고성능이지만 일반 모델, 평균적인 모델들에 비해 조금 더 성능이 높기 때문에 약간 좀 더 미니의 고카트 필링을 전달하는 그런 주행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 모드에서 주행을 하더라도 일반 차와 비교하면 이런 엔진음이나 주행 특성이 굉장히 좀 스포티한 부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린 모드는 대신 조금 굉장히 노멀한
어느 차에 비해서는 굉장히 노멀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퍼포먼스적인, 너무 좀 시끄럽다, 뭐 그렇게 좀 서스펜션 세팅이 너무 단단하다, 좀 편안하게 운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린 모드로 주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느낌도 여느 차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확실히 미니 라인업에 들어가 있는 모델답게 굉장히 단단한 승차감과 뭐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저속에서도 지금 미드 모드로 주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엔진음이 굉장히 경쾌하게 실내로 전달됩니다. 가속 페달 살짝만 밟아도 RPM이 쑥쑥 올라갑니다. 쑥쑥. 자, 이제 주행 모드를 미드에서 스포츠로 바꿔보겠습니다. 좀 더 다이내믹한 성능을 발휘하는 스포츠 모드로 바꿨어요. 바꾸면 지금 제 뒤로 컨트리맨 1세대 지나갔죠? 기존 모델은 굉장히 동글동글하네요. 자, 이제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조금 더 운전자에게 엔진음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실내로 침투를 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요 운전대의 그립감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차체가 미니 라인업에서는 가장 큰 모델이지만 굉장히 좀 경쟁 모델들이나 소형 SUV 중에서는 차체가 그리 크지 않죠. 그래서 SUV 모델이라고 하지만 SUV 특유의 뭐 롤링이나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덜해요. 그리고 지금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4륜구동 올포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느끼기에는 조금 더 덜 느낄 수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요. 굉장히 저속으로 달려도 지금 엔진음과 배기음이 굉장히 카랑카랑합니다. 약간 주행하는 맛이 느껴져요. 달리는 맛이. 무엇보다 컨트리맨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 라인업 중에서도 실내 공간 같은 것들이 가장 여유롭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실용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다 이제 이런 S 모델 같은 고사양 모델들의 경우는 이런 달리는 맛이 굉장히 납니다. 차체가 크지 않고 또 운전대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은 성능, 같은 파워트레인과 같은 출력 뭐 그런 거를 지녔다고 하더라도 좀 더 즉각적으로 운전자에게 달리는 맛을 전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속력에서도 조금 더 다이내믹한 성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요 미니의 장점이에요. 지금 뭐 굉장히 저속으로 달려도 엔진이 엄청 고성능 모델을 탄 듯한 그런 카랑카랑한 엔진음이 실내로 들리죠. 요 앞쪽에 위치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역시 뭐 BMW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모델답게 굉장히 큼지막합니다. 팝업식으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시인성도 생각보다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런 부분이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미니 라인업에서 선보이는 모델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경쟁 모델 대비 주행 편의 및 보조장치가 많이 좀 인색한 부분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가솔린 최고 트림임에도 불구하고 좌우측 사각지대를 경고해주는 그런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에이다스 기능 같은 경우도 그냥 일정 속도에 맞춰서 차량이 움직이는 그런 기능만, 기본적인 기능만 있어요. 그런 주행 편의 기능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를 한다면 미니에서 선보이는 모델들은 시속 50
예,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냥 진짜 이 주행의 즐거움, 사람이 직접 자기가 운전을 해서 예, 달리는 그 느낌을 체감하라고 그런 콘셉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많이 빠져 있는데, 이제는 지금 계기판도 이런 디지털 계기판을 쓰고 있고 다양한 편의 사양들을 지금 기존 점점 신차가 나올수록 많이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이제 적어도 안전장치나 주행 편의 장치에 있어서는 좀 더 경쟁 모델 수준의 것들을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아쉬움이 살짝 드네요. 미니는 미니다. 미니는 미니만의 고유의 운전 성향, 뭐 고유의 운전 컨셉이 있는 것 같아요. 크든 뭐 문짝이 두 짝이든 세 짝이든 네 짝이든 미니만의 그 고카트 필링이라는 단어로 축약되는 미니가 갖고 있는 고유의 요 주행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많이 변하고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 다시 거듭 말씀드리자면 주행 편의 및 안전사양이 경쟁 브랜드 수준까지는 좀 제공해 줘야 된다. 올라와 줘야 된다.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 아무래도 여느 브랜드와 비교해서 굉장히 아이코닉하다는 말이 있죠. 아이코닉하다는 느낌이 강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미니 2세대 부분 변경 컨트리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헤럴드 김은기였습니다.